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혜입니다. 오늘은 10번째 단원 예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내일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혜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오늘은 예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느낌이 안 드시나요? 네,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술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그런 어려운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 음악과 같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 한국의 예술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한국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하면 K-POP을 빠지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예술이라는 어려운 주제에서 K-POP이라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주제로 바뀌셨죠? 아주 재미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관련 어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반드시 예습하시기 바랍니다. 10과에서는 예술 관련 어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는 것들은 이 예술의 종류입니다. 예술의 종류 중에서 먼저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예술은 여러분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예술입니다. 자, 그것과 대조적으로 현대 예술은 이 현대 시대에서 새로 탄생한 나타난 그런 예술의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대중예술이 조금 중요한 개념인데요. 대중예술은 우리가 예술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예술을 대중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극, 영화, 가요 등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대중예술이다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중문화 특성 관련 어휘입니다. 자, 대중문화의 특성이다. 그럼 대중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화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게 하다라고 해서 대중화하다. 또는 대중화가 되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정보의 양은 급격하게 많아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중화가 되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업화입니다. 상업화는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즐기면 그것으로부터 이익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영화계에서 최고의 감독인 그는 영화가 상업화되는 것을 걱정했다. 상업화되다 그러면 어떤 영화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독들이 그 영화는 아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영화는 감독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영화가 훌륭한 영화 같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예술이 상업화되다. 상업화를 하다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기라입니다. 회기라는요, 똑같이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예술이나 어떤 작품들이 대중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인기도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영화도 노래도 드라마도 비슷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똑같이 변화되다, 회기라 하다, 회기라 되다 라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가요계는 다양성을 잃고 회기라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수들이 독특한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요즘 K-POP을 보면 댄스 음악처럼 빠르고 춤 많이 이렇게 추고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바로 회기라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다음은 이 진부하다입니다. 진부하다는 조금 오래되고 낡았다. 그래서 새롭지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자, 대중화되고 상업화되고 획일화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재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진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문화가, 예술이 진부하다 또는 생각이 진부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시면 그 영화는 진부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진부한 이야기. 자, 요즘 이 현대에 맞지 않게 옛날 이 사랑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학적이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해학적이다는 조금 유머가 있다, 조금 우습고 재미있다라는 느낌과 비슷하지만 가볍지 않고 우리가 TV에서 보는 개그나 코미디보다는 조금 무엇인가가 뭔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한국의 민화 중에 이 민화라는 것은 특별한 예술가가 아닌, 화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민화라고 합니다. 자, 한국의 민화 중에 호랑이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다라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자, 호랑이 하면 아주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를 아주 재미있게 또는 귀엽게 무엇인가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그림을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조금 바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 호랑이의 원래 이 모습들, 이미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학적이다는 조금은 재미있고 우습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이 전통 예술 중에 하나입니다. 민화는. 자,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한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전승하다입니다. 전승하다는 전하다, 네, 전하다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을 보시면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서 후대, 다음 세대에 전승해야 한다,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중문화 교류 관련 어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어휘들, K-pop, 아이돌, 한류,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전파하다입니다. 전파하다는 퍼뜨리다, 퍼뜨리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인가를 아주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뜨리는 걸 전파하다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외신 기자들은, 외국의 이런 이 신문 방송 기자들은 지진 피해 소식을 세계 각지로 전파하였다, 알렸다, 퍼뜨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죠. 한류입니다.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는 그런 이 현상을 한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메리카에도 한류의 영향이 있다. 요즘은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인기가 커졌을 때 우리는 이걸 열풍이라고 합니다. 자, 한류 열풍으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이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10과에서는 대중문화 관련 이 어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어휘들을 한내리 선생님과 함께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ещ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некоторых новых слов. Итак, у нас слова чонсынхада, чинбухада, чонпахада и хехакчогида. И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онсынхада – это унаследовать или передаваться по наследству. А чинбухада – это старый, отжитый, стертый или банальный. А чонпахада – это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И хехакчогида – это юмористический.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первый пример. 흔히들을수있는, здесь у нас слово подходит. 진부한 이야기는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없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много раз слышимое
не может вызвать интерес. Слышимые, которые рассказы затертые, старые рассказы, не могут вызвать интерес у масс.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е предложение. 한류열품은 우리 문화를 다른 나라에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Итак, Кей-поп, то есть вот это 한류열품, получается, Кей-поп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нашу культуру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Посмотрим третий пример. 전통 문화를, и здесь подходит у нас слово 전승하고. 전승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Итак, наш долг это сохранить передаваемую традиционную культуру, унаследуемую традиционную культуру. И четвертый пример. 웃음퇴의 의미를 전달하는 해학적인 작품은 많은 교훈을 깨달게 한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через смех или после смеха произведения юмористические передают смысл, который может стать осознанием многих уроков.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грамматике.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это ын, нын, тыши, то есть которая употребляется для сравнения с чем-то.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сонциним. 네, 오늘 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는, 듯이입니다. 자, 예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뭐 했어? 일주일 동안 피곤해서 그런지 하루 종일 죽은 듯이 잠만 잤어.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문장을 보시면 잠만 잤다. 잠잘 때는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나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마치 죽은 것처럼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치 죽은 것처럼 잠만 잤어. 자, 그래서 는듯이는 뭐뭐는 것처럼, 처럼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자, 다음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모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 부모님은 내 마음을 다 안다는 것처럼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어떤 이 상황이 앞에 있는 어떤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고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의미는 는 것처럼이지만 그런 상황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집안에 아무도 없는 듯이 조용하네요. 자, 여기 는 듯이는 보통 동사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있다 없다와 결합을 해서 뭐뭐 없는 듯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용해요. 그런데 조용한 상황이 누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잘 모르지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상황인 것처럼 조용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아이가 선물을 받고 뛸 듯이 기뻐했다. 자, 아이가 지금 뛰었습니까? 안 뛰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뛸 것처럼 뛸 것처럼 기뻐했다입니다. 뛰지는 않았지만 정말 어떤 이 상황이었을 때 뛸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처럼 기뻐했다입니다. 뒤에 있는 상황이 앞에 있는 어떤 상황과 비슷하다고 추측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자, 다음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픈 것이 씻은 듯이 나았다. 아픈 것이 씻다. 무엇을 씻을 때는 깨끗하게 변합니다. 아픈 것이 씻은 듯이 나았다. 깨끗하게 나았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방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으악 지릅니다. 사람이 미쳤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 사실은 여기 있는 씻은 듯이 미친 듯이는 하나의 단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관용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국 사람들이 무엇인가가 깨끗하게 변했을 때, 앞과 뒤 상황이 변했을 때 무엇이 씻은 듯이 뭐뭐 하다. 그렇지만 보통은 아픈 것이 씻은 듯이 나았다. 를 하나의 문장처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친 듯이 뭐뭐뭐 하다, 어떤 행동을 하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이걸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화면을 보시면 은는 듯이는 동사와 쓰지만 이 듯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는 듯이가 없습니다. 비가 오다입니다. 그래서 비 오듯 땀이 쏟아진다. 물 쓰듯이 돈을 쓴다. 자, 뒤에 있는 어떤 상황과 앞이 같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황처럼 뒤에 있는 무엇을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쓰듯이 돈을 쓴다는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돈을 막 사용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은 여러분께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듯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림으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경치가 참 아름답다. 정말 그린 듯이 아름다워. 자, 한국 사람들은 어떤 풍경이나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걸 자연의 모습을 누군가가 예쁘게 만들고 그려놓은 것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 듯이 아름답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는 듯이에 대해서 한내리 선생님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는 듯이. Итак, 수진 씨가 요즘 바빠요? 잘 모르겠지만 바쁜 듯이 보여요. То есть, 수진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занята? Ну, я особо не знаю, но выглядит очень занятой. То есть, это может иметь форму как или словно, как будто.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следующей формы, это и радынга, который прибавляется к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и выражает выбор одного или нескольких из нескольких.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Сунциним. 네,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라든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라든가, 라든가는 명사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예문 보시겠습니다. 과일이라든가 야채가 몸에 좋다. 자, 여러분 우리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말이라든가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무엇과 비슷할까요? 자, 이나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나는 빵이나 우유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라든가 야채가 몸에 좋다는 과일이나 야채 모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모두 다 포함하는 내용을 설명할 때 라든가를 씁니다. 자,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한국 가수들 중에서 누구를 좋아해? 2PM이라든가 동방신기 같은 남자 아이돌 가수를 좋아해. 자, 다음 예문입니다. 나는 영화보다는 뮤지컬이라든가 연극 같은 공연을 좋아하는 편이야.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이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든가를 사용을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뮤지컬이라든가 연극 같은 그리고 그 무엇인가 이것들을 포함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A라든가 B 같은 C. 자, 그래서 그림이 A라든가 B 같은 C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뭐뭐라든가를 사용하는 이 표현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라든가는 명사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사나 다른 이 문장들과 함께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다든가 라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화를 본다든가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이거 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분이 우울하다든가 혼자 있고 싶다든가 하면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의미죠. 자, 밥을 먹자든가 커피를 마시자든가 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 어떤 이야기든지 하고 그죠? 어떤 이야기라도 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라든가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림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음식을 좋아해? 난 불고기라든가 갈비찜처럼 고기로 만든 한국 음식을 좋아해. 고기로 만든 한국 음식 안에 불고기와 갈비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이라든가를 한넬리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употребления окончания и радынга. Итак,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И сюда у нас подходит такое слово с этим окончанием. 탁구라든가 теннис 같은 공을 사용하는 운동을 좋아해요. То есть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какой спорт вы любите. Я люблю спорт, связанный, использующий мяч, такой как, например, настольный теннис или большой теннис.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감기에 걸렸어요. И у нас здесь предложено слово 인삼차. Ставим его с окончанием 이라든가.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인삼차라든가 홍삼차 같은 몸에 좋은 차를 드세요.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я заболел простудой, я простудился. Ну тогда пейте чай, такой полезный для здоровья, такой как, например, женьшеневый или еще одна вариация другого женьшеневого чая. 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혜 선생님 혹시 한국 드라마 자주 보세요? 네, 자주 봐요. 뭐 아이리스나 나쁜 남자와 같은 여러 가지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여러분도 한국 드라마 아마 자주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마다 조금은 내용이 다르고 뭐 특징들도 달라서 어떤 분들은 이 드라마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드라마들을 좋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드라마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드라마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정리해서 말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드라마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할지 먼저 듣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꽃보다 남자가 막을 내렸다. 시청률 조사기관 AGB 닐슨 미디어에 따르면 꽃보다 남자는 평균 25.7%의 전국 시청률로 이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꽃남 신드롬을 일으키며 여성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다. 마지막 방송은 시청률이 32.7%를 기록해 변치 않는 꽃보다 남자의 위세를 끝까지 과시했다. 극중 F4로 나온 배우들은 이 드라마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극중 주인공 여배우는 모든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 드라마는 일본의 만화가 원작으로 대만에서 처음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다음은 일본, 그리고 세 번째로 2009년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드라마의 내용은 원작 만화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그대로인데 가난하지만 씩씩한 여자 주인공 금잔디와 부자들만 다니는 사립학교에 주목받는 4학년의 남학생 F4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만든 꽃보다 남자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서울 근교에서 작은 세탁소를 꾸리고 있는 서민가정 출신의 평범한 여고생 금잔디는 공중목욕탕 카운터에서 일한 엄마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목욕탕에서 수영에 취미를 붙이고 어느 날 우연히 대한민국 1% 전용 사립재단 신화고로 세탁한 교복을 배달하러 갔다가 자살을 하려던 학생을 구하며 사립학교인 신화고에 최초로 서민 수영특기생으로 스카우트된다. 그곳에서 최고 부유층 자제 F4 멤버들의 행패 앞에서 숨겨온 정의감을 드러내면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밟히고 밟혀도 힘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그 상황을 이겨낸다. 그러다가 우연히 비상계단에서 만난 F4 멤버 윤지후에게 설렘을 느끼게 되고 F4의 리더 고준표가 금잔디를 좋아하게 되며 삼각관계에 빠지면서 이야기는 진행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한국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까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자들이 꿈꾸는 신데렐라와 같은 삶을 지켜볼 수 있고
나쁜 남자가 한 여자에게만은 진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드라마를 보는 한때나마 현실과 동떨어진 만화 같은 상상을 펼칠 수 있었고, 기분 좋은 드라마로서 이제 드라마는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네, 어떤 드라마에 대한 내용인지 잘 들으셨나요?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꽃보다 남자에 대해 소개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아주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는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오늘 말하기는 우리가 그 드라마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와 그 드라마가 인상에 남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드라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보다 잘 알고 계시는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가난하지만 씩씩한 여자 주인공 금잔디와 부자들만 다니는 사립학교에 주목을 받은 4명의 남학생 F4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F4의 윤지호 그리고 구준표가 금잔디를 좋아하게 되어 삼각관계에 빠지면서 이야기는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드라마와 인기 있는 이유, 드라마가 인상에 남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자들은 꿈꾸는 신데렐라와 같은 삶을 지켜볼 수 있고, 나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진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듣기 내용에서는 그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좋아하시겠죠. 자, 듣기 내용에서도 이 꽃보다 남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아주 다른 만화 같은 상상을 펼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이 표의 내용들을, 단어들을 정리해서 말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드라마의 내용,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 자, 그리고 이 드라마가 인상에 남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하실 텐데요.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정말 쉬웠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소개 내용,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는 가난하지만 씩씩한 여자 주인공 금잔디와 부자들만 다니는 사립학교에 주목받는 4명의 남학생 F4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F4의 윤지후와 구준표가 금잔디를 좋아하게 되어 삼각관계에 빠지면서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는 여자들이 꿈꾸는 신데렐라와 같은 삶을 지켜볼 수 있고, 나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진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만화 같은 상상을 펼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드라마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꽃보다 남자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текст на странице 172 и прочитаем вместе про Алтайский форум компьютерных сетей. Итак, у нас 11 июля в Алмате, в Казахстане, был открыт 3-й форум алтайских компьютерных сетей культурно-созидатель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день открытия этого праздника в Казахстан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искусств, проходило прослушивание, то есть audition, и обмен культурой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На этом форум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сам президент SM Entertainment господин Ису Ман, который приехал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го прослушивания. И он объяснил, что причиной, по которым это прослушивание, audition, проходит в Казахстан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он сказал, что этому послужила причина того, что у кочевого народа, Юмонгмин, имеется ДНК, наследствен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к хорошему воспроизведению звука. Поэтому, кроме того, еще Евразия является такой страной, такой территорией, которая очень перспективна для развити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например, помощи там и так далее, в области ресурсов и других областей. Поэтому он сказал, что было бы хорошо начать обмен с культуры. В этом казахстанском открытом прослушивании, Юлин Audition, в этом прослушивании участвовали люди, конечно, как и из Казахстана, так и из России, Узбекистана и других прилежащих рядом стран. Всего где-то около 1000 человек приехало. Значит, и люди ждали во время прослушивания все снаруж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иехать на прослушивание, из России приехали девушки, которые пролетели на самолете 4 часа. Приехавшие были и также и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и других стран. В прослушивании участвовали и русские, и азиаты, и люди смешан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которые исполняли песни и танцы в казахском языке, на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и традиционные песни также исполняли. Были, конечно, и люди, которые исполняли песн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даже были люди, которы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го прослушивания стали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ообще реа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волны, корейского бума в Казахстане хорошо объяснил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находящийся в Алмате, который сказал,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обучается 250 человек, и еще около 1000 человек ждут своей очереди. В Казахстане бум, корейский бум, корейской волны начался с драм, то есть это телесериалы, начался с телесериалов.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познакомившись с корейскими драмами, начался вот этот вот бум корейских телесериалов. И сейчас,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се любят корейские сериалы от 10 и до 60. Причиной, по которой в Казахстане корейские драмы имеют популярност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в них показано уважение к старшим, показана важность к семье и показана еще старая древняя культура. Так, 5 мая 2011 года в столице Казахстана, Астане, прошел концерт, огромный концерт, посвященный Году Кореи в Казахстане,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зале на 3000 мест, куд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смотреть на корейских знаменитых актеров и певцов, собралось около 5000 человек. До сих пор в Корее еще не знают, что Казахстан – это огромная страна, которая простирается от востока и до запада, и в которой очень сильный бум корейской волны. Поэтому хочется пожелать, чтобы в этот раз начало корейского бума, корейской волны, в дальнейшем могло создать
в обмен с европ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чтобы это послужило поводом для понимания друг друга. 네, 오늘은 한국의 예술과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쓰기 시간에는 여러분이 무엇보다 좋아하는 K-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K-팝에 대한 글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K-팝에 대한 글을 쓸 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팝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자, 그리고 K-팝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쓰기에서는 이 K-팝을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K-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화면에서 표를 이용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K-팝의 개념입니다. K-팝은 외국에서 한국의 대중음악을 가리키는 말로 무엇을 가리키다, 무엇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가리키는 말로 한국의 대중적인 댄스 음악과 록, 힙합, 발라드 등을 주로 포함을 하고 있다. 발라드 등이 포함이 된다. 자, K-팝은 전 세계 지역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K-팝 가수들은, 자, K-팝 그러면 가수가 중요하겠죠. 자, K-팝 가수들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주,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팬미팅이나 여러 가지 콘서트 등을 통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난다. 이 같은 공연 외에도 K-팝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K-팝을 소개를 하면서 지금 현재 K-팝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K-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자, 현재 K-팝은 일반적으로 아이돌 음악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K-팝 아이돌은 K-팝은 아이돌 음악의 특징은 단순하고 경쾌한 리듬.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자,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 자, 그리고 흥미로운 노랫말과 멋진 댄스 실력으로 선보이는 군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K-팝 하면 아주 빠른 음악, 그렇죠? 그리고 쉬운 가사, 노랫말, 자, 그리고 아이돌 가수들이 함께 추는 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군무입니다. 군무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맞춰서 추는 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K-팝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이 군무, 아이돌의 군무는 오랜 기간 훈련을 받은 아이돌들은 대부분 5명에서 6명 또는 10명, 10명까지도 이 아이돌 활동을 하죠. 10명까지 넘는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잘생긴 외모와 감각적인 패션, 스타일, 그리고 화려한 댄스와 무대 장치 등을 통해 눈을 즐겁게 해준다. 자,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권과 또는 이 유럽권에서 K-팝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들은 조금 다르다고는 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K-팝의 문제점입니다. 자, 문제점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팝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문제점도 커지기 마련이다.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K-팝은 대부분 댄스 음악이 아니면 발라드 위주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재즈나 록, 다른 음악의 장르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다. 죽은 것과 같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K-팝의 음악이 댄스 음악, 아이돌의 음악 종류로 통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K-팝은 아이돌을 제외하면 가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자, K-팝 가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돌 가수를 제외한 다른 가수 생각이 나시나요? 아는 가수가 있나요? 네,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바로 문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대중성과 상업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이돌을 무조건 배제할 수 없지만, 이렇게 멀리할 수 없지만, 뺄 수 없지만 아이돌에 대한 상업성과 획일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고 있다. 자, 대중성,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돌을 뺄 수 없지만, 아이돌이 너무 상업성, 획일성, 이렇게 똑같은 춤, 똑같은 노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K-팝입니다. 자, K-팝의 특징에 대해서는 좋은 점, 재미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K-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K-팝을 조금 떨어져서 보시고 문제점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K-팝의 특징, 그리고 K-팝의 문제점을 정리를 하시면 하나의 글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네, 표현 시간인데요. 오늘의 표현은 바람을 피우다입니다. 네, 바람을 피우다는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을 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선생님, 카자흐스탄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요? 네,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ходить налеvo라고 해요. 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왼쪽으로 가다는 뜻이에요. 아, 왼쪽으로 가다. 네. 아마 오른쪽이 좋은 또, 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옳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네, 오늘은 10번째 단원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K-팝,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국의 전통 예술, 판소리나 전통 춤과 같은 전통 예술에 대해서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